수업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아이는 매우 당황하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부적은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요. 유아기의 엄마들의 고민과 논쟁은 유아교육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 영어 교육에 비중을 더 둘 것인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은 육아의 뜨거운 감자 유아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의견은 각자 입장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분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선택지 중 어떤 선택을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어 교육에도 전문가들이 많지만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몇몇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서 정리한 내용으로 우리 둘이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니다. 네, 영어 교육에 대한 고민에서 엄마들이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문제는 내 아이 영어 교육 어디까지 해야 될까라고 합니다. 즉, 내 아이의 영어 교육의 목표를 먼저 결정해야 이에 따라 언제 어떻게 할 건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 목표의 첫 번째 수준은 원어민 수준으로서 영어를 말하고 듣고 읽기 쓰기가 가능한 수준까지, 즉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배우게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TV에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부모들은 내 아이도 저렇게 세계 무대에서 유창한 영어로 말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훨 타오르지요. 네. 와우, 첫 번째 수준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기가 팍 죽네요. 네. 쉽지는 않은 일이죠. 네. 두 번째 수준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원서를 읽고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또 뭐 대학 입시에서도 영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두 번째 수준, 아니 이 정도면 기가 막힌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도도 아주 훌륭한 거죠. 네. 자, 세 번째 수준은 미국 사람 만나서 주눅들지 않고 말을 걸고 네. 입이 터지는 거죠. 대답도 할 수 있고 네. 또 해외여행을 다닐 때 현지인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길을 찾거나 물건을 살 때 등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라고 구별을 해봤습니다. 딱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도 안 되니까 우리가 왜 해외여행 가서 한마디도 입도 뻥끗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영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이제 번역기도 있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 동시 통역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일상생활에서 영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자, 어찌 됐든 이 세 가지 수준 중에서 여러분은 내 아이가 어느 수준이기를 바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기 마음속으로 1번, 2번, 3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세 가지 중 어느 수준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어 교육에 쏟아부어야 될 돈과 시간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어느 수준으로 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부모들이 영어 교육에 연연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어를 못해서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 또는 영어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내 아이만은 무리를 해서라도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은 로망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사실은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엄청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네, 그때 고생하셨다고 그랬죠. 학원도 다니고. 네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기도 합니다. 안 그런가요?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영어에 대한 한이 있기도 하고 영어 잘하는 것을 로망으로 가지고 있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영어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 자녀는 영어 때문에 불리한 일을 안 겪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겠죠. 네, 네. 그럼 선생님, 영어 교육을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제 유아는 만 7세 이전까지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들이 언어학자들의 공통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만 7세면
한국 나이로 8살이에요. 초등학교 그렇죠. 1학년. 예, 그러니까 예.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 우리가 한국말을 따로 배우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을 배우는 결정적인 시기에 부모로부터 한국말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도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아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어나 한국어 배우는 건 똑같다는 거죠. 네네. 더 나아가서 보면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를 들려주었을 때 이 아이가 두 개의 언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6개월, 8개월 사이 아이에게 영어하고 일본어를 들려줬을 때 이제 반응을 하게 하는 이제 훈련을 했고 보니까 영어를 발음할 때와 그 일본어를 들을 때 이 아이가 서로 다른 언어라는 것을 반응을 한다는 것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1년 이전에 그 언어를 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그렇죠. 그래서 생후 1년 이내에 영어 발음을 들려주면 아이가 영어의 발음을 인식하고 습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한국말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들었죠. 듣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모국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영어는 태어나자마자 들려주어도 되고, 그렇죠? 어릴수록 모국어처럼 배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마다 양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노출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어나자부터 들려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아기와 유아기를 나누어서 영어를 배우는 환경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제 우리 나이로 0세부터 4세, 즉 0~3세, 이 3세 이전에 영아들의 영어에 대한 노출을 보면 이제 첫째 그 환경이 부모 중에 누군가가 또는 부모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한국말과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면 아이는 두 개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엄마들도 있죠. 엄마가 영어를 할 줄 알게 돼서 영어로 계속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아빠는 한국말로 하든지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두 개의 언어가 모국어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 유튜브에서 보면 이런 부모들이 말한 내 아이 영어 교육 이렇게 했다가 있는데 이제 영어를 못하는 엄마들은 사실 상실감이 더 크기도 하죠. 그렇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 뭐 우리가 그런 사례 때문에 사실 상실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어려서부터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게 하는 영어교육 전문기관에 보내거나 네. 또는 영어를 쓰는 낸이, 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또 낸이라고 하죠. 를 고용해서 낸이는 영어로 말하고 부모는 한국말로 그런 말하는 네네. 언어 환경을 마련해주는 부모들도 있어요. 네. 이 경우는 이제 뭐 비용도 많이 들 거고 또 많이 들 거기 때문에 또 이 또한 내가 영어를 말하는 낸이를 불러서 아이를 못 키운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상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 중에 내가 뭐 경제적으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또 부모의 교육 철학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네네. 세 번째는 이제 어린 연령을 위한 영어 교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5살 이전의 아이들도 영어 교재를 통해서 아이를 영어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부모들이 접근 가능한 거죠. 네네. 네, 그런 세 가지의 그런 양육 환경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각자가 나는 어느 게 가능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죠. 네. 이들 부모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영어에 아이를 노출하는군요. 네네. 그럼 네. 5세 이상 어린이들은 유아교육 기간을 통한 영어 교육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5살의 유아교육 기간,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놀이학교, 어학원에 입학하면서 영어 교육이 시작되지요. 이때 기관의 유형에 따라 영어에 노출하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고 교육 커리큘럼도 다르기 때문에 부모들의 고민도 커집니다. 네. 첫째, 영어로만 생활하는 영어교육 전문기관, 어학원, 소위 영어 유치원도 있고 이곳에서는 하루 한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영어에 노출하고 있지요. 네. 둘째는 영어교육 전문기관 중에서도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하는 곳은 하루 2~3시간 정도 노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어만 하는 거죠. 하는 거죠. 한국말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 좀 스트레스도 받을 것도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네. 네, 두 번째는 같이 병행하니까 네.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세 번째는
유아교육기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하루에 20-30분 정도 영어에 노출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20-30분 정도 아이들을 영어에 노출하는 것은 대부분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교육이죠. 이제 이 경우 유아 발달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 경험이 많죠. 유아 교육의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는 반면에 네. 영어에 대한 노출이나 영어 습득의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죠. 물론 유치원에서 배운 영어를 가정에서 열심히 복습하고 예습해서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어떤 환경에 노출되든 본인이 열심히 하면 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공통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유아기의 엄마들의 고민과 논쟁은 유아 교육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 영어 교육에 비중을 더 둘 것인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부모들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선택이라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죠. 네. 유아 교육자들은 당연히 유아 교육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영어 교육자들은 이 유아기가 영어 습득의 결정적인 시기라는 걸 강조하면서 영어에 대한 노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신의 육아 철학에 따라서 그렇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네. 한편 이제 개별적으로 영어 교재를 구입하여 홈스쿨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유아교육 기관에서 하든 개별 판매하는 교재를 사든 간에 이 컨텐츠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그다음에 유아나 초등학생 연령에 그 유아기와 초등 시기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또는 그게 유아 영어 교육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유치원 영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유치원 선택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네네. 이제 개별적으로 하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선택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모국어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아이들 사례들도 종종 있고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합니다. 네. 우리 때에 비하면 영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이나 교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비유학파도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본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매우 이들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는 경우이겠죠. 네. 이제 우리 영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최종적으로는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어 교육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이유는 어떻게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영어 교육자들이 말하는 그 공통적인 의견은 첫째, 즐겁게. 아이가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아이들의 수준을 봐가면서 그렇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즐겁게라는 것은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와 함께 본인들이 조작할 수 있는 교구 등을 병행해서 사용하거나 노래나 춤과 같은 것을 병행하면 아이가 영어 공부를 즐겁게 느끼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즐겁지 않으면 영어가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쉽다고 그렇죠.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어떤 기관에서는 그 영어를 굉장히 주입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따라가면 괜찮겠지만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 보면 부모들이 그 결과물도 보고 싶어 하고. 결과물만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좀 큰 문제인 것 네, 같아요. 네. 두 번째,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게란 유아들이 영어를 이해하는 수준을 고려하면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레벨하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영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교육국에 하나 가기도 싫고 심하면 학습 장애가 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어디 교육관에 가면 테스트부터 하잖아요. 네. 그 수준을 정해서 네. 들어가잖아요. 영어 교육 전문기관에 다니다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도 간혹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네. 예를 들어서 5살에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5살 이전에 영어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었던 경우 3월에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지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네.
수업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아이는 매우 당황하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부적응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를 많이 듣지요. 네네. 네. 시간이 가면 아이는 차츰 수업에 적응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심한 압박을 느낄 때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시키면서 조금 있으면 선생님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그 어두운 암흑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부모가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때도 이제 아이 성격에 따라 부모의 대응에 따라 그게 굉장히 낭패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시기를 잘 넘어가서 한 2, 3개월만 지나면 잘 적응할 수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제 셋째, 영어와 한국어에 대한 노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이게 제가 이제 전문가들 여러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본 결과 네네. 이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가 영어도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는 말에 뭐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면 한국말에 지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영어를 했기 때문에 한국말에 지장이 있다라기보다는 영어를 하느라고 한국말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어에만 노출이 과도하면 이제 한국말의 발달이 늦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되게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영어를 하면 한국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노출하는 시간이 이제 균형이 이루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영어와 한국말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 살아니까 모국어니까 그런 경우 한국말을 잘해야 영어도 잘한다고 하니까 한국말을 하는 능력이 영어를 잘 배우도록 하는데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여기서 한국말에서 발달되면 영어를 습득하는 능력도 발달된다고. 이건 현재 이제 그 영어 전문 교육기관을 하는 원장님이 이제 많은 아이들을 본 결과 경험치에서 그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는 우리가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급 영어를 잘하려면 대학 입학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까지 계속 해야 되는 장기 마라톤이기 때문에 충분히 속도적으로. 그래서 뭐 어렸을 때 6살 때 내 아이가 조금 더 잘한다, 덜 잘한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이제 뭐 레벨 테스트에서 우리 아이는 뭐 어느 수준을 받았니 이런 거에 아주 일희일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어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쵸? 들은 이야기 중에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네. 영어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한국말 하는 걸 못하게 해가지고 네. 계속 집에서도 영어만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는 너무 잘하는데 그렇죠. 한국말은 못해요. 못하게 근데 어떤 되죠. 가정은 영어를 밖에서는 하지만 집에 오면은 한국말을 하게 하고, 했더니 네. 두 가지 언어를 다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죠. 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네. 있어요. 또 당연하고 나중에 이 아이가 직업을 선택했다고 할 경우에 한국말을 할 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할 수는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할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네. 한국말도 너무 영어에만 과도하게 하면 한국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고급 한국어가 아니라서 또 그 아이가 그렇죠.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가질 예, 수도 예.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좀 먼 그림을 보고 내가 한국어와 영어의 비중을 얼마만큼 할 건지 둘 다 정말 잘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자, 이제 영어 교육에 대한 소소한 질문들을 좀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엄마가 영어를 함께 하면서 가르쳐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가 혼자서 하도록 놔두어야 하는 걸까요? 네, 부모 이제 그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제 부모는 아이가 영어를 들을 때 함께 듣고 재밌어 하면서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네. 단 엄마가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저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를 합니다. 네. 하나는 엄마가 영어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발음도 나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영어를 망쳐놓을 수 있죠. 네. 물론 엄마가 발음도 좋고 원어민 수준으로 한다면 물론 당연히 엄마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엄마들의 영어 발음이 좋지 않다면, 그래서 이제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로 성공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유튜브에서 소상하게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엄마 아빠 자신이 영어를 잘하거나 그렇지. 영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섣불리 내가 영어를 교육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일반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부모가 굉장히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욕심이 앞서서
즐겁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때리기가 쉽죠. 네네. 자기 자식은 가르치기가 어렵죠. 뭐 엄마가 마음을 비우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뭐 가능하겠죠. 그런데 자기 자식을 객관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는 게 힘들죠. 예, 정말 도를 닦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무엇이든지 엄마표에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좋은 교재와 좋은 기관을 선택하든지 좋은 교재를 선택하든지 좋은 선생님을 찾아놓는 것이 저는 부모가 할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영어 교재를 사서 홈스쿨링 하는 것은 어떤가요? 네, 뭐 영어를 노출한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듣는 것보다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지도를 받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시중에는 수많은 영어 교재들이 있는데 교재의 내용 구성이 탄탄한 상품을 선택하고 좋은 선생님을 추천받아서 꾸준히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듣고 보니까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참 네, 중요한 것 가장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방과 후에 영어 교육 학원에 다니는 것은 어떤가요? 뭐 이 또한 아이를 영어에 노출하는 또 다른 방법이죠. 단 이제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학원이 가야 될 학원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아이들의 일정이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가면서 뭐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을 찾는 거는 또 마찬가지겠죠. 네네. 영어로 된 유튜브 영상이나 만화 영화를 보여줘도 될까요? 네, 그런 이야기들도 많죠. 예. 우리 아이는 영어로 된 만화 보고 영어를 터득했다. 뭐 이런 거 있죠. 영어를 할 줄도 모르는데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한다. 네, 그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데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고민인 엄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 영화를 보는 것은 영어에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일방향의 노출이기 때문에 만화 영어만 들어서 영어가 됐다. 이거는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다 그렇게 되면 영어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쌍방향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어떤 엄마들은 그래서 영어를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 아이가 이제 만화 영화에 빠질까봐 보여줘도 그러게요.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 노출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보여줘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 그렇죠. 시간을 정해야 네, 근데 돼. 이제 그게 뭐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영어 노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영어 교육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아이 영어 교육이 어느 수준인가까지 알아서 목표를 뚜렷하게 정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그 목표 3가지 나왔는데 네, 그 3가지 중에서 어떤 건지 정해야 하겠죠. 둘째, 유아기는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기의 영어에 노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유아기 때 영어를 노출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하네요. 네네. 셋째, 영어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놀이를 병행하고 유아의 영어 수준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든지 재밌어야 되지 않잖아요. 네. 재밌으면 시간도 참 빨리 가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재미없으면 시간도 되게 안 가요. 네. 그래서 즐겁게 재미있게 하는 거. 넷째, 영어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부모의 격려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영어 교육에 정말로 뜨거운 감자인데 잘 들어보시고 어머님들이 목표를 정해서 즐겁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